안녕하십니까, 노성현입니다. 자, 2월 24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금요일까지 주식시장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주말 동안에 좀 우울한 소식들만 많이 들려왔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주식시장도 1.49% 정도 하락하면서 216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면서 1200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서 주가가 좋지 못했었는데 주말 동안에도 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주말 미국 시장도 좀 상당히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8% 정도 하락을 하면서 28,900포인트대. 일단 다우 지수 같은 경우 뭐 한 28,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는 거라서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79% 급락을 하면서 그동안 역시 뭐 신고가를 낸 만큼 조정의 폭도 깊다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도 9,200, 9,300까지는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주말에 좋지 못했는데 바이러스 소식으로 주말 내내 계속적으로 지금 뭐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사망자가 또 6번째 발생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뭐 내일이 오는 게 뭐 사실 지금 두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종교의 문제, 한 종교가 지금 바이러스를 계속적으로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국내 경제도 뭐 악영향을 미치고요. 뭐 지금 뭐 대구나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지역 경제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국내 1분기 기업 실적에는 좀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뭐 주식시장에 대세 상승은 없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장은 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2월 3일 날 지수가 저점을 형성했잖아요. 그때도 좀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설 연휴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급락을 했다가 2월 3일 전에 2월 1, 2일이 좀 뭐랄까 공포감이 좀 극대화됐었어요. 그러다가 2월 3일 날 개파락을 했지만 반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쭉 계속적으로 좀 쉼없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2250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 2250포인트가 올라설 때부터는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V자 반등은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더 오를 이유는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또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 박스권을 보일 것이다.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여기서 좀 확산이 되지 않았다면은 좁은 박스권이었겠죠. 여기까지 밀릴 일이 없었다면은 뭐 이 정도 수준 2180에서 2250 정도 그 정도의 박스권에서 정말 좁은 박스권 정말 지루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뻔하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바이러스 문제가 커지면서 박스권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2월 3일 저점인 208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2월 달 정도 저점은 2050포인트. 아마도 2050포인트, 2080포인트. 여기서 또 어떻게 뭐 심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2050, 2080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100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잘 견디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비중 조절, 비중 유지만 뭐 잘 하신다면은 크게는 문제가 없는 시장이다. 일단은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식 비중이 70%가 넘으시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2050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한 50%까지 좀 줄이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목요일날 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금요일날 저가 매수하지 말고 한번 흘려보내자. 밀리면 흘려보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많이 밀렸다가 보시면은 금요일날 또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회복을 했지만 또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또 다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또 월요일날 또 이제 밀릴 거기 때문에 내일 또 이제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는 만약에 비중이 낮으신 분들, 제가 생각할 때 비중이 한 30% 정도 되신 분들은 그냥 50% 정도, 60%까지는 늘리셔도 돼요. 그 30%에 대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면은 충분히 본전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30% 이상이신 분들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일 한 50에서 60%까지 늘리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 2050에서 2080이 왔을 때는 이제 뭐 한 80%, 90%까지 또 늘리면 돼요. 밀렸으면은.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또 비중을 줄여주시면 되죠. 적정 수준. 200포인트 때 왔을 때부터는 또 줄여나가서 또 비중을 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3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한 50% 되시는 분들은 좀, 글쎄요, 좀, 더 채우기는 어렵거든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은. 그렇지만, 분명히 금요일날 또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공포감 속에 급락을 했다면은 뭐 최소 내일 오후까지는 내일 오전에 산 게 뭐 손해는 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뭔가 트레이딩을 좀 하실 수 있다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에 매수했다가 오후쯤에 뭐 비중을 좀 줄이시는, 또는 뭐 화요일 오전까지. 미국 시장도 왜냐면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월요일날 좀 뭔가 안정만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뭐 중국 시장이라던가 국내 시장이 안정만 된다면 월요일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화요일날 오전 정도가 단기적인 또 매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 짧은 반등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뭐 50% 정도 되시는 분들도 한 60, 70%까지는 늘렸다가 또 다시 이제 또 50%로 줄여 나가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비중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이번 주에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라가르트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역시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 발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말 그리고 3월 초 계속적으로 이제 지표 발표가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지표들이 좋지 못할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지표가 좋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월 25일 날 2월 소비자 심리 지수, 2월 26일 날 그리고 한국 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발표가 있고요. 일단 좋지 못할 것이다.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 지표가 좋지 못했을 때는 2월 27일 목요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지 주목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 자체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인하했을 때는 오히려 또 다음 할 것이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2월에는 좀 동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좀 어렵더라도 동결을 좀 하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제 정부에서 추경을 할 거예요. 추경.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정부에 추경을 하자고 했고 야당도 지금 동의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경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북이라던가 추경을 했을 때 타이밍 한 4월 정도가 금리 인하의 좀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어려울 것이고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자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 조절을 꼭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밀리고 뭐 계속 밀린다면은 2050에서 2080 정도는 바닥권이다. 그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은 일단은 뭐